과정, 오늘은 제 첫 번째 시간 제 1강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학습하실 주제는 와인의 기원과 그리고 대표 품종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와인의 역사와 개요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따라 보실게요. 자, 먼저 처음에 와인의 시작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먼저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기원전 6000년경이죠. 6000년.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무엇이 또 같이 발생을 했었냐면은 맥주까지 이 문명에서 같이 인류에게 발전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집트라든지 아니면은 그리스, 로마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와인은 굉장히 초창기 시기였죠. 우연히 바위 틈에 떨어진 포도 알맹이에서 발효가 되는 것을 이 액체를 마시고 이게 굉장히 맛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약간 취기가 돌면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약간의 환각 효과가 있다고 사람들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거죠. 자, 이 문명이 끝나가면서 메소포타미아의 그 유종민들이 이제 이주를 하게 되면서 어디로 이제 문명이 있게 연결이 되냐면은 이집트 세계로 연결이 됩니다. 이집트. 그런데 이집트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넘어온 문명 중에서 여러 가지 뭐 미술품이라든지 조각품이라든지 뭐 톡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먼저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음료 중에서 마찬가지로 맥주와 와인이 있었죠. 그런데 이집트 시대에는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와인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저장고가 없기 때문에 와인은 신선한 상태로 먹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귀족들만 특권이었어요. 즉, 이 와인은 귀족들만이 음용할 수 있는 귀족의 특권이었고 반대로 서민들은 맥주를 즐겨 마시게 되었었죠. 그런데 이집트에서 생겨난 와인의 모든 시작은 사실은 이집트 품종이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고대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와인의 파급력이 급속화되게 됩니다. 자, 고대 그리스에서는 헬레네 문명,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해서 헬레네 문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들에게 바치는 신의 제주로서 쓰이게 되면서 와인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다 연결해서 내려오는데 이 토착 품종들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자연스럽게 로마로 승계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는 세계 유럽 와인 역사상 가장 중추적인 역사를 하는 곳입니다. 역할을 하는 곳인데, 자, 로마는 땅을 넓혀갔죠. 자, 나라를 점령해 가면서 각 나라의 강가를 중심으로 해서 군수품의 대용, 즉 군수품, 어떤 군수품? 식수의 대용으로 각 나라의 정복지에 와인, 포도 모명을 심고 거기에서 와인을 갖다가 생산하면서 병사들한테 마실 수 있게끔 배려를 했던 거죠. 실제로 카이사르 황제 있죠? 시저 황제. 자, 시저의 칙령 중에 보면은 지금 현재 계측으로 하면은 하루에 와인을 약 1.5리터를 병사들한테 먹게끔 의무적으로 칙령을 내렸습니다. 자, 다음 피트를 한번 보실게요. 그렇다면 중세 넘어오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자, 중세에는 카톨릭 수도사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신들에게 바치는 일종의 제사주로서 신성한 제사주로서 와인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카톨릭 수도사들이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면서 와인을 하나의 부의 축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러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그리고 쌓이다 보니까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고요. 부를 축적하는 그 과정에서 빈부 간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면서 또 수도원과 왕권의 사이도 점점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사건이 또 생기게 되는데요. 어쨌든 자, 이 시기에는 중세 시기에는 수도사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원의 와인들이었고 그리고 강하고 묵직한 스타일이었어요. 자, 보르도 스타일. 보르도는 어떤 스타일이냐? 섞어요. 블렌드. 즉 블렌딩이라 하죠. 포도 품종을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만드는 강하고 묵직한 질감의 보르도 스타일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끕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보르도는 아키텐 공국이라 하는 하나의 프랑스령이 아닌 각기 영주들이 통치하고 있는 그 공국 중에 하나가 바로 프랑스 남서부의 아키텐 공국이었고요. 자, 이 아키텐 공국의 일리노어 공주, 참 이 공주
정말 파란만장했죠. 자, 일리노 공주는 프랑스 왕하고 결혼을 했지만은 아이를 못 놓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친정으로 다시 와서 생활을 하던 중 아주 잘생긴 한 청년하고, 총각이었죠. 청년하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은 거죠. 이 총각이 바로 영국 왕이었던 헨리 2세였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키텐 공국, 즉 보르도의 포도에 대한 이 경작권을 결혼 지참금으로, 일리노 공주는 유부녀였기 때문에, 이혼녀였기 때문에 결혼 지참금으로 영국 왕실에 갖다 바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백년전쟁이 왜 일어나냐면 세 가지 큰 이유가 있었어요. 먼저 영국이 스코틀랜드를 갖다가 지배하는 그 과정에서 스코틀랜드 왕이 프랑스로 도주를 하면서 영국 왕이 그 스코틀랜드 왕을 내놓으라고 하는, 인지를 내놓으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첫 번째 갈등이 생겼고요. 자, 두 번째는 당시 프랑스 왕이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되는데 문제는 이 프랑스 왕의 외계, 그러니까 외가 쪽 자기 손주, 외손주가 바로 영국 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영국 왕도 당시에는 나도 외계 쪽으로, 그러니까 외가 쪽으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 프랑스 귀족들과 마찰을 빚게 되면서 두 번째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가 바로 아키텐 공국의 포도 경작권이 영국 왕실로 넘어가게 되면서 프랑스 농민들의 반발이 엄청 심해지면서 백년전쟁이 시작이 되게 되죠. 그리고 100년 동안 이어진 전쟁에서는 소녀 영웅이었던 잔다르크가 탄생하면서 영국군의 패배로 끝나면서 결국 다시 포도의 경작권은 보르도로 귀환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영국은, 해상 강국이었던 영국은 프랑스의 보르도 왕국과의 무역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눈을 돌린 게 바로 포르투갈 와인이었고, 이 포르투갈 와인이 영국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위스키라든지 와인의 상한을 막기 위해서 위스키라든지 꼬냑을 섞어서 일종의 지금 현재 주정 강화 와인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포트 와인의 시작이 됩니다. 자, 이후 17세기 유리병과 코르크마개, 그리고 코르크스크루, 와인을 따는 코르크스크루까지 발명이 되면서 와인 산업이 한층 더 발전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19세기에 필록세라라고 하는 포도나무 뿌리 진드기 균이 온 유럽에 창궐을 하면서 다시 유럽의 포도원은 황폐화되고 포도 산업이 급속도로 몰락하게 되죠. 그리고 파리의 심판이라는 사건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9세기 필록세라와 17세기 유리병과 코르크 마개의 발견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